네, 다음 질문은 이제 쿠팡 내에서 통역사로서 커리어 개발 기회는 어떤지 조금 궁금합니다. 통번역을 하시고 나서 회사 측에서 피드백이 있는지, 혹은 또 통번역 능력이나 또 생산성 등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쿠팡에는 통용번역사 커리어 개발이다, 뭐 업무 역량 개발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. 팀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Security and Privacy 통번역 팀 같은 경우 최근에 신규 팀원 온보딩 지원을 위해서 뭐 통역 번역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 팀원 전체가 참여하는 피드백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연차와 뭐 통번역사, 번역사 직무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다른 팀원과 파트너가 되어서 통역, 번역, 그리고 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. 네, 사실 대학원 이후로 인하우스 통역사로 일하면서 뭐 크리틱을 받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. 그게 항상 아쉬웠어요.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, 뭐 어떤 점을 특히 잘하는지, 아니면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나도 일을 더 잘하고 또 팀 전체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또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몰랐던 통번역 스킬도 배우게 되고 또 피드백을 주면서 나 스스로도 통역과 번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그거 말고도 이제 통번역 팀 자체적으로 뭐 꾸준히 높은 통번역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뭐 현재 통번역 수요 대비 인원이 충분한지 뭐 업무 프로세스나 개선하거나 아니면 팀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또 매주 집계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홍보역사 커뮤니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합니다. 네, 결국에는 통번역사만이 통번역사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알잖아요. 그래서 통번역사가 주체가 되어서 뭐 동시통역 부스 구축, 줌 도입, 번역 캣툴 도입, 아니면 졸업 예정자 채용 프로세스를 수립하거나 통번역 직무를 위한 직급 기준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쿠팡은 전혀 새로운 통번역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역할을 이게 통번역사에게 기대하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것도 거의 없고 또 통번역사가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만들어가는 문화는 또 매우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 핵심 업무인 통역과 번역은 잘해야겠지만 내가 통역 번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 동료와 전체 통번역사가 더 잘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배우고 만들어가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크리틱을 받으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꼭 이제 선배님들께서는 항상 이런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을 자주 해주시더라고요. 이제 쿠팡에서 이제 취업을 하면 그런 기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쿠팡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크리틱 제도를 통해서 뭔가 좀 많이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협업을 좀 중시하는 문화인 것 같아서 매우 건강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또 앞부분에서 이동식 부스 이야기도 해주시고 쿠팡이 또 워낙에 통역 시설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요. 또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통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코로나 전에는 이제 다수의 참가자가 있는 좀 규모가 큰 회의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부스에서 통역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 그리고 실제 뭐 부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부스는 정말 방 크기가 매우 크기도 해요. 네, 재학 시절 학교에서 사용했던 통역 장비랑 심지어 같은 브랜드의 장비를 사용을 해서
처음 부수 통역을 했을 때 되게 처음 하는 건데도 익숙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저희가 거의 모든 팀들 전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, 처음에는 팀즈나 뭐 슬랙이나 그런 사내 여러 툴을 사용해서 복잡하게 통역 세팅을 좀 가져갔었어요, 초반에는. 그래서 음질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끊김 현상이 있을 때도 좀 많았는데요. 근데 재택근무 시작 이후 회사에서 되게 발빠르게 대응을 해줘서, 그래서 동시 통역이 가능하게끔 줌을 도입을 해줬습니다, 전사적으로. 그래서 통역 세팅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줌으로 접속해서 동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, 뭐 시애틀이나 상해 오피스 등 뭐 해외 오피스와의 소통도 더욱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부스랑도 줌이 연동이 돼서 대면, 비대면 참석자 모두가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줌 광고는 아니지만 줌은 진짜 릴레이 통역 외에는 통역사한테 필요한 모든 기능이 거의 갖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유저들이 일부 출근을 해도 줌으로 접속하는 유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통역사도 줌으로 통역을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헤드셋 같은 장비도 지원을 해주거든요, 통역 장비도. 그래서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고서도 좀 제대로 된 홈 오피스를 갖추고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하게 터져서 왔다 갔다 대면 비대면 하게 되는데,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을 회사 측에서 잘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니까 되게 편하게 또 통역을 마음 놓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